오늘은 저희가 스페인에서 주로 많이 가시는 4개 지역, 그리고 또 많이 알려지지 않은 한 군데 지역 해서 총 5가지 지역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럽에서 휴양지 찾으시는 분들이라면 항상 1순위로 꼽히는 휴양지역이고요. 일반적 휴양지에 있는 좋은 5성급 호텔에 비해서 호텔 가격이 그렇게 많이 높은 편은 또 아니에요. 이게 큰 장점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바르셀로나 혹은 파리 뭐 이런 유럽의 다른 관광이 중심지가 되는 그런 도시랑도 쉽게 연결할 수 있어서 약간 장기간 여행 중에 들러서 쉬다가 또 새로운 여행을 하실 수 있는 일정을 짜시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좋고, 그냥 제주도 느낌이라고 생각하셔도 큰 무리는 없으실 것 같아요. 산 있고 바다 있고 좋은 숙소 있고, 여름에 가면 제주도처럼 물놀이도 할 수 있고 다양한 리조트를 즐기실 수도 있고, 뭐 트레킹도 할 수 있고 등산도 할 수 있고 다양한 거 하실 수가 있는데, 겨울 시즌에 가시게 되시면은 약간 날씨가 쌀쌀해지다 보니까 바다에 들어가기가 조금 아쉽기도 하고, 좀 좋은 리조트들은 겨울 시즌 뭐 11월부터 3월까지는 문을 닫고 정비 기간을 가진다거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겨울 시즌에는 약간 고민을 해보셔야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킴튼 마요르카, 벨몬드라 레지덴시아, 주메이라 마요르카 이런 식으로 각 지역별로 좀 고급 리조트들을 저희가 특가로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킴튼이라는 브랜드 자체가 굉장히 럭셔리한 브랜드이면서도 손님들을 배려해주는 그런 게 호텔 전반적으로 묻어있는 그런 브랜드예요. 좀 푹 쉬고 싶다, 그리고 외국 호텔에서 우리 엄마가 해주는 것 같은 따뜻한 느낌을 받고 싶다, 약간 이러신 분들이라면 킴튼 아이슬라 마요르카를 꼭 한번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일단 휴양지에 왔으니까 나는 죽어도 바다뷰는 봐야겠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마요르카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바다뷰가 잘 나오는 객실과 식당을 보유한 곳이 주메이라 마요르카예요. 그쪽으로 방문하셔서 거기에서 정말 탁 트인 바다뷰를 보면서 좀 힐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벨몬드라 레지덴시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가격대가 굉장히 높긴 합니다. 대신에 마요르카 자체를 상징하는 리조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마요르카에서 느낄 수 있는, 그리고 마요르카라는 섬의 문화를 전부 다 농축을 시켜놓은 리조트이기 때문에 1박 정도는 투숙을 해보시면은 평생에 남을 기억을 가지고 마요르카를 떠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셨던 리조트들이 되게 마요르카 군데군데 구석구석 동쪽, 북쪽, 남쪽, 서쪽 이렇게 자리 잡고 있잖아요. 호텔을 옮겨 다니기가 꽤 쉽지가 않아요, 대중교통으로는. 그래서 마요르카에서 이제 투숙하실 때는 이제 렌터카를 꼭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렌트카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제주도를 여행을 가서 렌트카를 하시게 되면은 아주 그냥 로컬하고 저렴한 렌트카 회사를 고르시는 경우도 있고, 좀 유명한 렌트카 회사를 골라가지고 약간 비싸더라도 안전하게 여행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식스트라고 유럽의 3대 렌트카에 들어가는 렌트카 회사가 있어요. 거기랑 이제 저희가 제휴를 맺었기 때문에 일반 로컬 렌트카 회사에 풀보험 하는 것보다 더 저렴하게 혹은 비슷한 가격으로 저희가 예약을 진행할 수가 있게 되어서 그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지역은 이제 바르셀로나인데요. 사실 바르셀로나는 뭐 스페인 여행 준비하신 분들한테는 무조건. 네, 모르는 분이 안 계시죠. 이제 스페인의 대표적인 관광 도시이기도 하고, 도보로 바로 해안가까지도 이동이 가능해서 해수욕까지 같이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휴양 관광 도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도시 모양이 바둑판 모양으로 많이 나올 거예요. 이건 이제 오래된 도시는 아니고 바르셀로나의 이제 신시가지에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시고, 뭐 랜드마크들이나 이런 것들이 몰려 있는 곳이 구시가지인데, 이 두 가지 매력이 되게 공존하는 도시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서유럽에 있는 대도시치고는 굉장히 깔끔한 편에 속합니다. 건물들이 좀 다 세련돼 있고 정돈돼 있고 이런 면이 있고, 이제 우리나라 약간 남산 같은 조그마한 이렇게 산이 하나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꼬불꼬불한 이제 길을 통해서 뭐 트레킹을 하거나 아니면 차량을 타고 올라가실 수 있는데, 되게 바르셀로나 전체를 다 조망할 수 있는 뷰를 가지고 있는 레스토랑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녁 시간대쯤, 노을 때쯤 한번 가셔가지고 바르셀로나 전경을 보시면서 식사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고, 바르셀로나만큼 이제 여행 컨텐츠를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지역이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바르셀로나 추천 호텔은 올라 바르셀로나 호텔이라고, 저희가 이제 직계약을 맺고 있는 바르셀로나 도시 중심 중에 중심이라 볼 수 있는 카탈루냐 광장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라서
호텔 밖으로 나서면은 사실 대중교통을 탑승하지 않으셔도 웬만한 랜드마크들이나 관광지를 다 도보로 이동이 가능하시거든요. 관광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위치가 좋은 호텔이고 계약된 요금 자체가 웬만한 4성급 호텔이랑 금액이 비슷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5성급 호텔을 4성급 금액에 굉장히 합리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는 호텔이라서 사실 이 호텔을 안 갈 이유가 없어요. 지금 그죠. 저희 입장에서는 거의 바르셀로나 가시는 분들에게는 모두 추천드리고 있고 지금 현재 촬영일 기준으로 저희가 이제 일반 객실을 예약하면 주니어 스윗 객실로 업그레이드를 해드리잖아요. 사실 이런 기회를 놓치면 안 되죠. 말라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스페인의 남부에 있는 대표적인 휴양 도시 겸 대도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스페인 남부를 타깃으로 가시는 분들이 비행기를 타고 이동을 한다고 했을 때 국제선이 그나마 제일 잘 다니는 곳이 이제 말라가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말라가가 사실 지금까지 마요르카에 비해서 많이 인지도가 있거나 그러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는 완전 휴양지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게 조금 있어요. 그래서 쉽게 생각하시면 약간 부산 느낌으로다가 해변이 있고 뒤에는 이제 대도시가 있는데 해변가 쪽에 이제 식당들, 호텔들 이런 게 쫙 늘어서 있는 딱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유럽의 하와이다 이런 얘기도 좀 듣고 그렇게 했었던 곳인데 추천드리는 호텔도 뭐 좋은 호텔 이런 것보다는 이제 파라도르 말라가라고 해서 말라가에서 시내에서 약간 산 위로 올라가면 거기서 말라가 전체 시내를 조망할 수 있는 숙소가 있었거든요. 파라도르라는 브랜드 자체가 스페인 국영 브랜드다 보니까 4성급이지만 스페인 느낌 그대로 즐기실 수 있어서 가시면 뷰도 좋고 만족도도 굉장히 높고 그렇긴 했지만 5성급에서 호캉스를 좀 즐겨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살짝 부족한 부분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뭐 내 친구나 주변 지인들이 다 마요르카 갔는데 저는 마요르카가 아니고 다른 휴양지를 가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은 게 말라가에서 차로 한 50분 정도만 떨어져 있는 마르베야라는 지역입니다. 말라가는 공항에 도착해서 그냥 바로 그냥 호텔을 갈 수 있으니까 굳이 렌트카가 없어도 돼서 좀 많이 찾으신 부분이 있는데 마르베야 같은 경우는 사실 렌트카가 없으면 방문하기가 살짝 까다롭기는 해요. 근데 저희가 이번에 또 식스트랑 좋은 제휴관계가 있기 때문에 마음 편히 렌트카 이용해서 마르베야 및 그 안달루시아 지방의 다른 도시들까지 쭉 같이 여행을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마르베야 같은 경우는 스페인에서도 꽤 유명한 좀 부촌, 거기는 5성급 리조트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겨울 시즌에도 가셔도 충분히 휴양 분위기를 느끼실 수 있는, 그래서 좀 말라가보다 조금 더 휴양에 집중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번에 마르베야 쪽에 저희가 사랑하는 킴튼 마르베야가 오픈을 합니다. 내년 3, 4월부터는 이제 방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우선 킴튼이라는 브랜드의 느낌을 굉장히 많이 살렸어요. 리조트 전반적으로 디자인이나 시설 자체는 굉장히 모던하면서도 럭셔리한 느낌이지만 그 리조트에 있는 동안에는 그 지역의 문화를 느낄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어쨌든 굉장히 편안하게 투숙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게 굉장히 다양하게 잘 준비가 되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되게 럭셔리하기도 한데 이상하게 되게 자연 친화적이지 않아요? 네, 자체가. 그쵸. 쓰는 색감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주변 환경이랑 어우러지는 것도 그렇고 되게 자연 친화적이어서 확실히 쉬다 온 것 같은 느낌이 더 들 것 같긴 해요. 우선 세비야는 이 안달루시아 지방의 어떻게 보면 뭐 수도기도 해요. 그래서 그만큼 어떻게 보면 남쪽의 마드리드라고 보시면 될 만한 곳인데 스페인이 과거에 이제 이슬람 지배를 전체적으로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슬람 세력들이 끝까지 오랫동안 남아 있었던 지방이 이 안달루시아 남쪽 지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비야라는 곳은 스페인의 자국 문화도 섞여 있고 이슬람 문화도 뭐 건축 양식이라든지 많이 섞여 있고 아프리카 북부에 붙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프리카 문화 양식도 적절히 섞여 들어가지고 이제 이국적인 매력이 드는 도시가 바로 이제 세비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스페인 내 브랜드 그 호텔 브랜드인 H10이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그래서 그 H10 브랜드의 호텔 중 하나인 까사 델라 플라타라고 하는 호텔이 있습니다. 여기를 추천드리고요. 여기가 저희가 또 최근에 계약을 통해서 좋은 요금, 좋은 컨디션으로 호텔을 이제 받아와서 제공을 해드릴 수도 있을 것 같고, 이 호텔의 큰 특징이 아까 제가 안달루시아 지방의 매력을 설명 잠깐 드렸잖아요. 이 호텔이 딱 그렇거든요. 세비야의 이제 건물 자체가 이 호텔의 건물 자체는 크진 않은데
호텔 내부로 딱 들어가 보시면은 색감도 굉장히 밝고 약간 아프리카 이슬람 양식이 다 섞여 있는 듯한 되게 좀 화려한 느낌이 많이 들어요. 게다가 추가적으로 이제 루프탑에는 이제 바가 하나 있는데 여기는 뭐 수영장도 하나 있고 그다음에 루프탑 바에서는 이제 세비야 대성당의 뷰를 보시면서 와인이나 한잔 하실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으니까 허니무너들에게는 굉장히 적합한 공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추천 대상은 조금 스페인을 좀 길게 여행하시거나 아니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서유럽의 매력과 다른 매력을 좀 느끼시고 싶으신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아까 설명해 주신 말라가나 마르베아나 제가 설명한 세비야와 같이 똑같이 남부에 있는 안달루시아 지방에 있는 소도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국 분들에게도 아마 많이 알려져 있을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아람브라 궁전이라는 스페인 내 큰 문화재가 자리 잡고 있는 도시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슬람 세력들이 끝까지 남아있던 도시가 이 그라나다라는 도시예요. 그래서 사실 이 도시가 어떻게 보면 가장 이국적인 도시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안달루시아 지방에서. 그 예를 들어 가지고 누군가에게 스페인에서 가장 유명한 게 뭐야라고 물어봤을 때 보통 나오는 게 첫 번째로 나오는 거는 이제 바르셀로나에 있는 가우디의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이 나오고 그 두 번째로 나오는 게 아람브라 궁전이 보통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잘 없어요. 축구팀 말고는 사실 잘 안 나오거든요. 빠이야 그 먹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스페인 내에서 이제 허니문 투어라고 해서 좀 소규모로 정말 집중해서 도시를 볼 수 있는 투어를 운영을 하고 있는 게 바르셀로나랑 그라나다 이렇게 두 군데예요. 그래서 이 두 군데에서는 한국인 가이드와 함께 구경을 하고 오실 수가 있기 때문에 만족도가 정말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라나다는 바르셀로나와 함께 꼭 방문을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추천드리는 호텔은 파라도르 데 그라나다라는 4성급 호텔이 있는데 이 안달루시아 지방에 있는 파라도르 호텔들은 좀 허니무너들에게 굉장히 어필될 만한 부분이 많거든요. 특히나 이 그라나다 안에 있는 이 파라도르 호텔은 아람브라 궁전 부지 안에 있어요. 호텔이 저택 하나를 개조해서 만든 호텔이다 보니까 이게 입장료 없이 일단 아람브라 궁전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 호텔 투숙을 하시게 되면은 뭐 아침 저녁으로는 당연히 이제 유동인구가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도심 한가운데 내에서도 되게 조용하게 관광지 안에서 휴양을 즐기실 수 있는 그런 호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시내에 있는 호텔에 비해 가지고 가격대가 조금 높기는 해요. 한 두세 배 정도? 물론 뭐 입장권의 메리트까지 포함하면은 감안할 수 있는 가격이긴 하지만 너무나 특별한 경험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우리나라로 치면은 경복궁 안에 있는 호텔에서 투숙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한 번뿐인 신혼여행 좀 이런 경험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여담이지만 그 파리 베르사유 궁전에도 안에 숙소가 하나 있는데 그 비싸요. 숙소가 박당 한 몇백만 원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너무 비싸요. 그래서 그런 거에 비하면은 정말 혜자다. 그래서 이제 스페인 남부를 관광하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이제 그라나다는 사실상 필수 코스이고요. 그리고 이제 혹시 남부 쪽 휴양지를 즐기시고 싶으신 분들한테도 이제 렌트카가 있으니까 말라가 근교 안달루시아 쪽의 작은 소도시설을 구경하면서 다닐 때 아람브라도 볼 겸 방문하시기에는 정말 좋은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스페인에서 5가지 도시를 꼽아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설명드린 지역 외에도 이제 너무나 가볼 만한 지역도 많고 다양한 도시들과 다양한 호텔들, 다양한 리조트들이 있거든요. 한 번도 못 들어보셨던 곳이라던가 두 분의 성향이나 취향을 고려해가지고 정말 여기는 꼭 한번 추천을 드리고 싶은 곳이라던가 이런 데가 너무 많기 때문에 방문해서 상담을 받아보시면은 두 분의 신혼여행 퀄리티가 한층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유럽팀이었습니다. 예, 유럽팀입니다. 감사합니다.